아닌데 이거 별로 안 어려운데 이거 나 이거 별 3개짜리인데 이거 8개 만점 중에 물론 2문제를 내가 7개짜리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최상은 하나도 없어. 부서진 거 맞아? 자, 6번 가자. 6번 같은 문제가 있잖아. 푸는 방법을 모르면 숫자의 압박에 짓눌립니다. 아저씨 누군데요? 아유, 우리 멀리 사는 민중이 왔어. 오는 중에 1시간 30분이 걸려. 그래. 그럴 수 있지. 뭐야? 화면 잘못 연결하셨나? 자, 올해 어느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991회. 맞지? 이것은 지난해에 비하여 남학생은 8%, 여학생은 10% 증가하여 전체 학생 수로는 8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네. 이때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맞지? 근데 있잖아.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물어보더라도 이러한 인구수라고 하기 표현해. 같이 좀 듣자. 자, 6번. 헤이. 같이 들읍시다. 6번. 알았지? 자, 지금 6번 보면 잠시만. 학생 수의 변화의 문제잖아. 맞지? 이런 변화 문제는 올해를 물어보더라도 변화가 일어나기 전을 x랑 y로 둬야 돼. 알았니?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근데 봐봐. 그러면 작년 남학생과 올해 여학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작년 남학생 x, 올해 작년 여학생을 y라고 합시다. 그럼 변화에 관한 식을 적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남학생은 8% 감소했지. 마이너스 0.08x, 여학생은 10% 증가했네. 플러스 0.1y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결과라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8% 감소해서 즉 0.92x 그 다음에 1.1y는 992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럼 일단 저 위의 식을 곱하기 100을 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10y는 마이너스 800. 숫자가 너무 더러운데 일단 해보자고. 그럼 밑에 식을 100 빼하면 92x 플러스 11y는 뭐야 100 빼하는 거니까 99200 뭐 이 난리가 지어지지. 맞지? 일단 x랑 y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올해를 해야 됐었나? 왜냐면 올해를 하면 분수가 좀 너저분하게 돼가지고 쌤이 그렇게 안 했는데 얘는 올해를 근데 뭐 그건 결론적인 거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써야 되는데 배수 비율이 잘 안 맞는구나. 이래서 좀 빡셌구나. 그러면 우리 한번 다른 걸 한번 잠깐만 쌤이 밑에 식을 멍청하게 세웠다. 밑에 식을 좀 생각 없이 세웠어. 8명 감소해서 990이지. 작년에 얼마나 한 거야? 1000이란 거지. x 더하기 y는 1000이지. 나 뭐 했노? 맞지? 요거 두 개 연립해야 되겠죠. 그럼 위의 식을 뭐야? 4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5y는 마이너스 400. 그 다음에 밑에 식 같은 경우에는 4배 해주면 4x 더하기 4y는 4000. 그럼 두 식을 더해주면 9y는 뭐야? 3600. y는 400명이네. y 400 적용하면 x는 600이지. 물어보는 게 뭐야?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이지. 그럼 최종적으로는 자 600명의 8%가 몇 명이야? 48명이지. 맞지? 600명에서 48명이 줄었으니까 552명이 되고
그 다음에 400명의 10%는 40명이지. 40명이 증가했으니까 440명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은 이렇게 답이 나온다. 알았지? 또 질문 있니? 아니요. 10번. 오케이. 니 어디 갔다 왔어? 촌을 나왔지? 아. 이거 몇 번 못 쓰는 건데 지금 써도 괜찮겠어? 그 몇 번 못 써. 그래서 어느 역까지 날아갔어? 자식 이거. 야 니가 거기 도착해갖고 거기서 이제 길 찾았을 거 아니오. 그냥 바로 버스 반대로 탔어? 한 좀 많이 지나갔어? 환승도 안 되겠다. 같은 버스 타고 왔으니까. 쌤 예전에 그런 적 있었는데. 쌤이 휴대폰을 이번에 바꾸면서 그 이쪽 카드를 매달 얼마 쓰면 휴대폰 값을 할인해주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쌤이 원래는 이제 BC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썼어. 근데 이제 국민은행 카드도 이제 받았거든. 그럼 쌤 지갑이 있으면 지갑을 펼치면 여기가 이제 새로 받은 KB고 여기가 기존에 있는 BC야. 근데 쌤이 버스를 탔는데 얘를 찍었어. 내릴 때 환승을 하려잖아. 근데 얘를 찍었어. 이제 버스비가 이제 근데 다음에 환승한 걸 탔잖아. 근데 나는 그걸 잘못 찍은 줄 몰랐어. 얘를 다시 찍어서 요금이 3번이 나갔어. 와. 아니 오케이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짓거리를 이제 한 번 더 들어갔다는 게 와 진짜. 얼마 썼어요 그래서? 4천 그 거의 한 4,800원 나갔지. 와 씨. 그래갖고 그 계열 받아가지고 그 주 버스 한 번도 안 탔어. 다 걸어다니지. 이래서 걸어다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를 내가 왜 버스 그때 토요일이었다. 토요일. 지금 생각도 개받네. 자 일단 10분 풀이 요청 나왔지. 레일 위에 빨간 깃발이 시속 3km를 움직이고 노란 깃발은 4km를 움직인다. 맞지? 빨간 깃발이 출발한 지 30분 후에 노란 깃발이 출발했을 때 언제 만나냐? 맞지? 그럼 만난다라는 게 결론이잖아. 만나려면 둘의 이동거리가 같아야 되겠지? 맞지? 일단은 얘는 시간의 단위를 시간을 써야 되겠지. 시 맞지? 왜냐면 시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30분을 2분의 1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맞지? 자, 노란 깃발이 출발한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노란 깃발의 이동 시간을 x라고 할까? 그러면 노란 깃발에 이동한 거리는 4x지. 맞지? 근데 빨간 깃발은 x보다 먼저 얼만큼? 2분의 1만큼 먼저 갔잖아. 그러면 빨간 깃발의 속력과 시간 이렇게. 그러면 뭐야? 4x는 3x 더하기 2분의 3 x는 2분의 3 2분의 3시간 1시간 반. 알았니? 이거 문제 난이도 조절해야겠다. 이거 애들 술 다이너마이트 터지지 그냥 붕 터지겠다 그냥. 아이고 민근이한테 던지려고 해. 와 이거 시간 달달하게 썼네. 야 좋다야. 뭐가 좋아. 오늘 3, 4차 방정식 들어가야 되는데. 호빈아 일단 오늘 그 새로운 진도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내용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좀 낯설 건데 그래도 좀 같이 들어보고. 혹시 어제 쌤이 보낸 영상 3개 중에 혹시 몇 개 봤어? 1개? 첫 번째 거? 내일 오기 전에 최소 두 번째 거 보고 오고 시간 되면 세 번째 것도 보고. 알았지? 근데 그게 오늘 내용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 자 일단은 장산중 세 분들 어떻게 화요일 빠졌지? 근데 그게 2시간이잖아. 보충 해야 안 되겠나? 어디까지 했어요? 영상도 안 봤구나? 아니에요 봤어요. 진짜? 그럼 네. 영상 본 그대로일 텐데? 반 봤어요. 이제 곱게 실토를 하는구만 이 새끼가. 보긴 봤잖아요. 실리는 안 봤다고요. 진짜? 그냥 이말년 삼국지 마냥 그냥 틀어놓고 잤어? 네, 쌉당해도 아니니까. 뒤질래?
아, 이 보충 일정 잡는 게 골아파 뒤지겠네 그냥. 어디까지 나갔어요? 아 근데 너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한 시간에 잡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쌤이 수업이 계속 이어지거든. 집과의 거리를 한번 말해볼래? 걸어서 기준. 걸어서 10분? 걷는다면? 10분. 아 뭐야? 밥 먹으면 되겠네. 쌤이 수업이 이제 1시 40분에 끝나거든? 그때 밥 먹고 딱 올래? 오케이? 토요일이요? 표정이 이제 표정이 이제 그냥 급격히 그냥 쭈그러지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그 개념 설명만 좀 빠르게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페이지는 145쪽 잠깐 한번 봐봐. 지금 위에 빨리 체크해볼래 호빈아? 뭐라고 적혀있어? 이차함수의 최대최소지 맞지? 자 이차함수라고 하면 뭐야? 이차식을 그래프의 좌표평면에 그린 포물선을 말하는 거지. 포물선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는 건데 자 잘봐 얘들아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한 둘 중 하나지 맞지? 근데 자 얘가 꼭지점이 만약에 2, 마이너스 6이야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 이 식이 마이너스 8이 되는 순간이 있니? 마이너스 7이 되는 순간은? 마이너스 6이 되는 순간은? 있어요. 4, 5, 6, 7, 8, 100만 다 어때? 있어요. 있겠지? 그 다음에 저 위로 볼록한 녀석 저 녀석도 꼭지점을 그냥 2, 마이너스 6이라 볼게. 근데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이 있겠나? 아니요. 없지? 아래로 볼록한 녀석은 태생적으로 최소값을 가져. 그럼 위로 볼록한 녀석은 태생적으로 뭘 가지겠어? 최대값을 가져. 알았니? 오늘 아마 1교시는 그냥 복습합시다. 그러면 언제 갔냐 이것도 중요하잖아. 맞지? 근데 그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타나는 지점이 꼭지점의 y좌표 알겠나? 그러면 그 최대 또는 최소가 나타나는 지점은 축의 방정식일 때야. 맞지?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이지.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대칭축을 가지고 있지. 맞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놈의 대칭축은 축의 방정식은 뭐야? 2호. x는 2라고 해야지. 2라고 하면 뭐 y는 2인지 뭐 z가 인지 모르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용해야 되는 성질이 뭐냐면 얘가 선대칭 도형이야. 맞지? 그럼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요걸 보고 F5와 F1 중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면 F5가 더 크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쌤 손을 잘 봐. 자 똑같이 있어. 근데 X값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똑같이 멀어지잖아? 그러면 시계값이 똑같이 변하지 않겠나? 네. 맞잖아. 자 함수 값은 있잖아.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요인이 뭐냐면 그 x가 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야. 알았니? 그럼 F5와 F1이 더 큰 이유, F5가 더 큰 이유는 뭔지 아나? 5가 2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서야. 5는 3만큼 떨어졌고 1은 1만큼 떨어졌잖아. 1은 1만큼 떨어져서 조금밖에 증가 안 하고 5는 확 증가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3만큼 떨어지고 3만큼 떨어진 예를 들어 F5와 F-를 물어보잖아? 그럼 둘 다 3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는 축의 방정식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똑같은 비율로 커진다라는 거야. 알았니? 그 방향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알았니? 그러면 너희들한테 만약에 있잖아. 이차함수에서 F2와 F4가 같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나? 2와 4가 축의 방정식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2와 4의 정중앙에 있는 게 바로 뭐다? 축이다. 2와 4의 정중앙의 수. 우리는 2와 4의 얘들을 2와 4의 땡땡이라고 불러. 평균. 그럼 얘는 축이 3이다라는 뜻이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축이 x는 3을 가지고 있는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 쫄지마. 같은 시계값을 가지잖아? 그러면 x값의 평균이 축이라는 거야. 이거 둘 다 하고 2 나누면 마이너스 1 아이가.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알았니?
이차함수에서는 쌤이 지금 알려준 이 개념 있잖아. 요거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솔직히 이것만 설명하면 너희들 그냥 뒤에 치환하는 거 말고 그냥 다 풀 수 있어. 그냥 바로 치환은 배워야 되고. 맞지? 자, 앞으로 쌤은 그러면 이제 얘들아 2차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너희 눈앞에 2차 방정식의 문제를 볼 수도 있고 2차 함수식을 볼 수도 있고 어쨌건 2차식을 딱 우리 눈앞에 맞닥뜨리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얘를 어떤 형태로 내가 풀어가야 될지야. 2차식은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어. 뭐 굳이 더 따지자면 인수분해 형도 있지? 맞지? 일반형이라고 하면은 뭐야?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내림차순형을 일반형이라고 해. 맞지? 일반형의 장점이 뭐야? 다항식과의 연산이 유리하며 y절편이 나타나 있으며 맞지? 대입하기도 괜찮아. 맞지? 쉽게 말해서 일단 내림차순 식정리가 되어 있어서 다항식과의 덧셈 뺄셈에 유리하다는 거야. 근데 표준형은 이런 애를 표준형이라고 하지. 표준형의 장점은 뭐야?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위치를 알 수 있다가 답니다. 생각보다 안 많아. 알았니? 그러면 너희들한테 있잖아. 쉽게 말해서 축의 방정식이 필요하거나 꼭지점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표준형을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압도적으로 일반형이 많이 쓰입니다. 우리 앞에서 너희들 근해 공식 알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호빈이나 아마 이거 아마 좀 생소한 얘기일 텐데 그냥 들으면 돼.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라는 녀석이 저 2차식의 근을 결정하거든. 근의 개수를. 봐봐.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잖아. 그러면 실수로 갈리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나오는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뭐야? 중근이 나오는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다라고 하고 허근이 두 개다라고도 하지. 맞지? 그러면 너희들한테 만약에 이 참수와 다른 녀석과의 교점 또는 x축과의 교점을 물어보면 어떤 형태야? 일반형의 판별식이야. 맞지? 근데 이 참수 최대 최소 방금 쌤이 설명했지. 축으로부터 멀어진다. 쉽게 말해서 뭐가 중요해? 축이 중요하잖아. 표준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았니? 이 참수 최대 최소에서 우리는 오직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 다 했네. 너무 안돼. 잣됐네. 미안해, 쌤이 분실폰을 갖다 준다고 잠깐 좀 늦었어. 분실폰. 학생 초등학교 5학년이 폰 강의실에 두고 와가지고 지금 찾으러 와서 지금 급하게 갖다 주고 있어. 쌤이 보관하고 있었거든. 자, 갑시다. 꼭지점은 안 중요합니다.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알았니? 중요한 건 축의 방정식과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야. 알았니? 왜냐면 축의 방정식에서 멀어질수록 아래로 몰러갈 때는 커지고 위로 몰러갈 때는 작아지기 때문에 그 모양도 정말 중요한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뭐 예를 들어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재빠르게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볼 건데, 표준화를 해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호빈아, 2a분의 b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 a는 x제곱의 개수를, b는 x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의 2a분의 b는 1인 거 알겠나? 그러면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든 쌤이 만드는 완전제곱식은 뭐냐면 최고차항과 1차항을 만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식이야. 쌤이 잘하는 거 뭐냐면 일단 2를 저질러 놓고 뒷수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1이 원래 없는 애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5에 마이너스 1을 빼서 플러스 6 표준화가 된 거야. 그럼 너희들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x는 마이너스 1을 축을 하고 위로 블록하다 정도만 그려주면 돼. 그냥 이 폭이 어떻니 안 저떻니 그딴 건 그릴 필요 없어. 서로 비교하는 군이 아니면. 그러면 첫 번째 제한된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0이지. 더 먼 녀석을 확실하게 더 멀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얘는 요 영역에만 존재하는 녀석이거든. 그럼 이때 최대값은 여기인 거 알겠나? 여기 꼭지점의 y값이니까 y6이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4일 때 발생하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치환해야 되는 이참수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인데, 자, 얘들아, 이런 거 보면 뭐야? 치환이 떠오르지? 맞지?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x제곱 더하기 2x를 t로 생각하잖아? 그러면 t제곱 더하기 2t-3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데, 근데 제한된 범위는 x의 제한된 범위가 있잖아. 맞지? 이거 이대로 못 풀어. 그러면 뭘 먼저 해줘야 되냐면, 지금 x에 대한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꿨잖아. 그러면 x에 대한 범위를 t에 대한 범위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몇 문제다? 두 문제인 거야. 그러면 쌤이 1번이라고 적혀있는 왼쪽에 있는 식이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꾸는 거야. 그럼 일단 x제곱 더하기 2x가 t지. t의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거니까 저걸 표준화한 거야.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고 아래로 올라가고, 범위 제한이 마이너스 2에서 1로 돼 있지, 이렇게. 그럼 보면 최소값이 꼭지점에 마이너스 1, 최대값은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오지. t라는 식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지.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다라고 x에 대한 범위를 t에 대한 범위로 바꾸면 얘는 완전 세 문제인 거야. 그러면 요 제한된 범위에서 이 식의 최대 최소 구하면 답이라는 거야. 알았니? 이게 일단 이참수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숙제 나갔으니까 숙제 질문 받으면서 풀이하면서 오늘 좀 시간 가져봅시다. 자, 147쪽 질문. 147쪽 질문 없습니까? 자, 148쪽 질문. 149. 149쪽 질문. 10. 자, 그 다음에 150쪽 질문. 13. 또. 자, 151쪽 질문. 152쪽 질문. 322. 그거 말고는 없니? 이거 320번 잘했어? 그 두 문제로 했어? 어우. 그래도 일단 해줄게. 알았지? 왜냐면 이제 있으니까. 자, 153쪽 질문. 25. 26. 오케이. 자, 309번 한번 볼게. 자, 페이지는 148쪽에 309번입니다. 자, 제한된 범위에서 이참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지? 맞지? 일단은 제한된 범위 최대 최소, 뭐 최소값이니까 표준화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a분의 b를 하려고 하니까 a가 분수잖아. 아, 쫄지마. 똑같이 하면 돼. 2a가 뭐야? 3분의 2지. 2a분의 b를 적으면 돼. 그냥 이렇게. 이거 번분수잖아. 번분수 혹시 본인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손? 분수분의 분수를 번분수라고 하거든. 분모 또는 분자의 분수가 있잖아. 그러면 남은 녀석들도 분수가 아닌 녀석들도 분수처럼 보이게 해야 돼. 지금 내가 3분의 2분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을 1분의 마이너스 2라고 했지. 번분수는 이렇게 한 칸 건너 약분이 되지. 그 다음에 내부의 곱이 분모가 되고 외부의 곱이 분자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럼 얘는 뭐야? 3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일단 뭐야? 2를 저질렀지?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상수항 뭐야? 3이지. 3을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k-3 이렇게 뭐다? 표준화가 완료된다라는 거야. 꼭지점의 y좌표에 미정계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참수 최대 최소의 꼭지점의 y좌표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리면 x는 3을 축으로 하고 아래로 블록하다. 그냥 요 정도가 다라니까? 알았니? 근데 제한된 범위 마이너스 3에서 4니까 당연히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3과 4 중에서 4가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아, 마이너스 3이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마이너스 3을 그냥 대놓고 존내 멀리 그리는 거야. 4는 바로 옆에 있잖아. 그럼 봐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면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하는 거 알겠나? 맞지? 근데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니까 k 빼기 3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말이야.
그러면 K는 뭐 어떤 정체로 밝혀지겠어? 2로 밝혀지지 않겠어? K가 2야. 그러면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물어보잖아. 시훈아, 너의 눈으로 봤을 때 최대값은 언제 발생해?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자 천천히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에 3분의 1배니까 앞에 식은 10이지. 그 다음에 K가 2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12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11이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적었니? 아 근데 다 안 적었으면 그냥 적으면 돼. 그냥 다 못 적었다고 말하면 돼. 그냥 이거 민폐 아니야. 적는 속도 차이 있어. 확대해줄까? 확대해줄까? 다 적었어?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 자 310번 볼게. 자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보지. 맞지? 자 그러면 뭐야? 2차 식을 치환하잖아. 맞지? 근데 치환하는 문제는 항상 뭘 해줘야 된다? 치환하고자 하는 식이 2차 식이잖아. 그러면 그 치환하고자 하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들어가야 돼. 그럼 봐봐. x제곱 더하기 4x를 먼저 t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이 식은 2a분의 b하면 2지. 그럼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 2를 저질렀으니까 그 4를 수습해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4가 되지 않겠나? 근데 얘들아 이거는 범위 제한이 없지? 근데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러면 최소값을 가지지? 어떤 최소값을 가져?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을 가지지. 그럼 여기서 t가 마이너스 4 이상이다를 얻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얻으려고 내가 저 짓거리 한 거야. 알았니? 오히려 범위 제한을 둔 311번이 쉽게 풀렸고 아무 언급이 없었던 309번, 310번이 우리한테 좀 더 힘들게 다가왔다는 점이야. 맞지? 왜냐면 우리한테 당연하지 않았던 사실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오히려 더 쉬운 게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x는 t는 마이너스 4 이상이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5지. 이거 2a분의 b하면 5지. 그럼 마이너스 t 플러스 5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5를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40이지. 맞지? 자 그러면 이거 표준화 됐으니까 t는 마이너스 5를 축으로 하고 위로 올라가잖아. 근데 범위 제한이 마이너스 4 이상이잖아. 그러면 그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4일 때의 함수값이란 거야. 그럼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답은 뭐다? 39라는 거야. 알았니? 본인이 만약에 이걸 40으로 했다면 제한된 범위를 신경 쓰지 못했던 거야. 네, 45에서 틀렸어. 45? 45에서 40. 왜냐면 이 참수는 제한된 범위가 없더라도 태생적으로 최대 또는 최소를 가져. 알았니? 내가 얘를 이론상 t가 0일 때 40이 되잖아. 근데 t가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다니까? 왜냐면 t는 마이너스 4 이상이야. 절대로 t가 마이너스 5가 못 돼. 그래서 저 식의 최대값인 이 40도 구현이 안 되는 숫자야.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자, 313번 볼게. 자, 밑변이 40, 높이가 20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땅에 상가 건물을 짓는데 저 직사각형 모양이래. 상가 건물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네. 맞지? 이 문제 넘어갔습니까? 자, 옆에 그 다음 페이지 313번이야. 자, 너희들은 이 문제에서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직사각형을 통해 나타난 평행선이야. 평행선을 끼고 있는 삼각형 무슨 개념이야? 닮음이야. 알았니? 자, 이제 너희들이 다음 학기 때 하게 되는 닮음은 닮음인 도형이 서로 몇 대 몇이냐가 중요해. 맞지? 근데 너희들이 2학년을 벗어나잖아?
그러면 닮음의 나중에 실전형으로는 어떻게 닮음이 이용이 되냐면 얘가 예를 들어 밑변과 높이가 2대1이니까 쟤도 2대1일 것이다 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닮음인데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밑변과 높이가 3대4야. 그럼 쟤도 뭐여야 돼? 3대4라는 거야. 지금 이 직각삼각형이 밑변과 높이가 2대1인 거 보이나? 그러면 얘도 이렇게 2대1이라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20 빼기 x가 안 되겠나? 맞지? 자, 그럼 x의 범위를 잡아야지. 이 x가 40을 넘기면 안 되지. 그럼 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를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만 맞추면 남은 하나는 자동으로 맞춰져. 닮음이니까. 알았니?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 들어가 보자. 이거 두 개 곱한 거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0x인 거 알겠나?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참수의 최대 최소기 때문에 표준화를 해줘야 되겠지? 자, 이 식에 2a분의 b를 하면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로 묶고 x 마이너스 10의 완전제곱에 등장하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200이지? 마이너스 200을 빼줬으니까 플러스 200이지? 그러면 제한된 범위 x는 10, 위로 볼록하고 0부터 10, 20까지인데 최대값이니까 답은 200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0제곱미터가 되겠죠. 200이라고 적으면 200제곱센치인지 제곱킬로미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찢어졌어? 우렁찬 끼끼는 소리. 괜찮아, 내 거 아니야. 예. 왜? 지금 너덜너덜이. 아! 새끼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자, 152쪽에 320번이야. 맞지? 자, 지금 제한된 범위가 있어. 오케이. 제한된 범위의 이참수 최대 최소 껌이지라고 딱 자신있게 들어갔는데 절대값이 있어. 어? 얘들아, 절대값은 쉬우나?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의 부호를 떼면 된다. OX. X지. 절대값은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의 부호가 음수면 부호를 전부 싹 갈아엎고 완전 바꾼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이면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얘는 있잖아.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 미만일 때로 나뉘잖아.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그냥 몇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두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그러면 음수일 때, 즉 마이너스 3 이상 0 미만일 때는 얘는 x제곱.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분배되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5 아니겠나? 맞지? 또는 이거 연립 아닙니다. 이거 연립 아니야. 왜냐면 마이너스 3 이상 0 미만이면서 0 이상일 수는 없잖아. 연립하면 이거 무조건 답 없게 나와. 0 이상 3 이하 일 때는 절대값이 그냥 사르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잘 봐라. 자, 일단 제한된 범위에서 이참수 최대 최소를 물어보니까 표준화 해줘야 되겠지. 2a분의 b하면 플러스 2의 완전제곱, 4를 빼면 플러스 1이지. 그럼 얘 신중하게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하며 제한된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구현되어 있지.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일 때 1이지. 최소값은. 그 다음에 최대값은, 자, 이거 미만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측정을 하자. 0 집어넣었을 때 5지. 최대값은. 맞지? 근데 얘는 안 되는 수야. 5 직전까지는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얘 표준하면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1이지. 자, 그럼 이거 그림 좀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게. x는 2를 축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하며 0 이상 0이 더 멀리 떨어져 있지? 맞지? 0 이상 3 이하지? 그럼 주어진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니까 최소값은 1이지? 최대값은 0 집어넣으면 되지? 0 집어넣으면 뭐야? 5지? 맞지? 얘는 없는 숫자인데 그러면 4개의 숫자 중에 최대와 최소는 뭐야?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 둘의 차이는 4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본인이 두 개로 안 나눠서 풀어도 그냥 절대값 그냥 무시하고 풀었어도 운이 좋게 답이 똑같이 나오긴 해. 아니다 안 나온다. 얘 마이너스 3으로 잡으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가지고 졸래 멀어져. 이거 나눠서 안 풀면 최대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최소값은 정상적인데. 알았니? 자, 적을 시간 좀 드릴게요. 민준아, 차는 안 타지 너가? 원래 타는데 아, 차 놓치고 버스에서도 시원하게 한번 잠 때리고 그럴 수 있어. 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지각한 이유가 있는데 그 지각 사유가 뭘까? 길을 잃어서 2학년인데 완전 미친놈이지. 내라고 했으면 그냥 바로 공격이야. 근데 이게 사연이 있어. 그럼 이거 하고 할게. 312번 볼게. 자, 제한된 뭐, 근데 이걸 몰라. A 이상 0 이하야. 미정계수가 다행히도 요 녀석에만 걸려있어. 근데 저 주어진 식의 함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B 이하네. 자, 일단 달려보자. 표준화 해줘야 되겠지. 표준화합시다. 2a분에 비하면 플러스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상수항을 빼면 플러스 2, 1에 되지. 잘 봐. 그럼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고 위로 물러가잖아. 맞지? 일단은 0 이상이라는 제한된 범위는 걸렸어. 맞지? 근데 얘가 뭐래? a 이상인데 a가 뭔지 몰라. 그럼 얘들아, 이 문제 만약에 저 뒤에 힌트 없었잖아? 그러면 얘는 그림을 몇 개 그렸어야 됐었을까? 3개. 왜? 어떻게? A가 여기 있을 때 하나. 그 다음에 A가 넘지만 0보다는 멀지 않을 때. 그리고 A가 0과 마이너스 1과의 거리보다 멀리 떨어졌을 때. 그럼 세 문제가 이거 만약에 뒤에 힌트 없잖아? 그럼 이거 그냥 바로 서술형 배점 8점짜리로 갑니다. 알았니? 근데 3개라는 걸 인지하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 제발 배점 두둑하게 어렵게 나와달라 기도하는 거야. 알았니? 왜냐면 고등 수학에서 최고의 순간은 어느 순간이다? 나만 맞추는 순간이다. 맞지? 쌤 있잖아. 그 고난도 문제 객관식을 벌이라고 하거든? 최상위권 애들은 그걸 이제 어떻게든 잡아. 왜 그러냐면 그걸 맞추잖아? 그럼 사실상 나만 얻는 4점이야 그게. 값어치가 다르다니까. 남들이 다 얻을 수 있는 6점 얻는 것보다는 나만 얻는 4점이 훨씬 값져. 근데 문제는 객관식 고난도 문제는 찍어서 맞추는 인간이 있다는 거야. 20%가. 그래서 객관식의 고난도 문제는 배점이 5점을 안 넘습니다. 자, 그럼 봐봐. 근데 이미 결론이 나 있어. 마이너스 2라는 최소값을 갖는다고. 맞지? 그럼 있잖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0 넣으면 뭐 나와? 2 나오지? 맞지? 야,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건 A가 0보다 더 멀리 갔다는 거야. 마이너스 1로부터 더 멀리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 확정이야, 확정.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림 하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 거야. 알았니? 그럼 우리가 아는 거, 자, 최대값은 언제 발생해? 아, 0 집어넣으면 이거 1이네, 1. 잘못했네. 최대값이 2지? 맞지? 그러면 B가 2라는 건 그냥 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최소값은 뭐 하면 돼? 최소값은 F, 이거 플러스 A입니다. A가 마이너스 2라는 말 알겠나? 맞지? 그 다음에 A에 대한 조건이 있어. A에 대한 조건은 뭘까? 이거 A에 대한 조건 제대로 걸면 이거 진짜 완전 이거 최상위로 바뀌어도 풀 수 있는 사람이야. A의 범위 조건이 있어. 뭐라고? 그 0보다 멀리 있다. 그렇지. 0보다 멀리 있다는데, 그럼 잘 봐. 이거를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만 가거든?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0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나? 마이너스 1과 A와의 거리가 0과 마이너스 1과의 거리가 뭐야? 1이지. 1. 맞지? 1보다 크다는 거야. 그러면 A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1과 A와의 거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지. 맞지? 거리지 거리. 거리가 얘의 거리 1보다 멀어야 되잖아. 얘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걸려야 돼. 그럼 마이너스 A는 2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조건이 걸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아니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 FA는 마이너스 2다를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A 집어넣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지. 속 편하게 오른쪽으로 넘길까? 오른쪽으로 넘기고 왼쪽인 척 합시다.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AA 3 마일 A는 1 또는 마 3이지. 답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는 아까 뭐라고 구했어? B는 2라고 구했잖아.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알았니?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잖아. 답 맞추는 애들은 많은데 A 범위까지 제대로 적는 애들이 진짜 거의 없어. 그냥 100명 중에 98명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해서 까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멀리 떨어져야 되거든. 알았니? 근데 마이너스 1로 작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해도 답은 이상이 없어. 왜냐면 식값 나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A 값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거에서. 애초에 그렇게 구성됐거든. 근데 전제 조건을 까는 데서 1점에서 많으면 2점,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3점까지도 깝니다. 왜냐면 거리라는, 만약에 내가 학교 쌤이었으면 나 3점 깠을 거야. 왜냐면 거리 개념이 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자 그러면 325.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참수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자 P에서 일단 그냥 내가 P 그냥 아무데나 A라이트 하면서 갖다 찍어서, 근데 여기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Y는 X-3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보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건데, 자 쌤이 그냥 알려줄게. 그래프 위에 점이라고 하면은 걔를 항상 A, 라고 들어가야 돼. 알았니? 그러면 P를 어떻게? A,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라고 두는 거야. 알았니? 이게 시작이야. 그리고 P를 쌤이 1사분면 위에 잡았다라 안 잡았다 그런 얘기는 아직 없어. 알았니? 나 그냥 P 잡은 거야. 이거 1사분면 위에 점 P라고 했으면 P가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P가 1사분면 위라는 말이 없잖아. 맞지? 그래서 아직 그런 말은 없어.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안 되겠나? 맞잖아. 그러면 Q의 좌표는 뭐가 결정된 거야? Y 좌표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로 결정이 된 거야. 맞잖아. 맞지? 우리가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X에 대입하고 후에 Y값을 구하는 게 익숙한데 Y값이 선제시되어 있는 거야. 근데 똑같아. Y값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라고 선제시되어 있잖아. 그 Y에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냥. 그러면 그게 2번이겠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X-3이라고. 자 그러면 X는 뭐겠냐?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4 아니겠어? 맞지? 그럼 내가 구하는 Q의 좌표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이게 2번의 결론이겠지. 맞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네? 얘들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돼. 그럼 당연히 X값을 빼야 되겠지. 맞잖아. 그럼 PQ의 길이는 요 쌤이 빨간 줄을 친 식에서 파란 줄을 친 식에서 빨간 줄을 친 식을 뺀 게 PQ 알겠나?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PQ는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A의 범위자는 없어. 알았니? 그럼 뭐 하면 돼? 표준화하면 얘기가 끝이 나겠지. 그럼 2A분의 B하면 2분의 1이지.
그러면 a 더하기 2분의 1의 완전제곱. 여기서 등장하는 상수항은 4분의 1이지. 4분의 1을 기존에 있는 4분의 16에서 빼니까 플러스 4분의 15고, 그래서 답이 4분의 15인 거야. 아래로 볼록한 녀석은 꼭지점의 y좌표가 뭐야? 최소값이잖아. 알았니? 답 왜 더럽냐? 이거 맞냐? 깨끗하게 좀 나오지. 토요일에 비 온다는데. 아. 야, 토요일에 요즘 맨날 매주 비 오는 거 같지 않냐? 개열받아. 아, 안 되는데. 왜? 놀러 가나? 아니요. 하고 나야 되니까. 네. 안 그래도 개 같은데. 네. 맞지? 네. 존내 가기 싫은데 그냥. 네. 개똥인데 맞지? 그쵸. 말을 그렇게 해. 새끼가. 많은 선생님이 나오셨잖아요. 하고 싶은 말 한 거지, 나도 이참에. 하고 싶은 말 한 거지. 주 6일이 실현되려면, 주 5일이 실현이 되려면 진정한, 나는 아직 주 5일제가 실현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 공부마저 진정으로 주 5일이 실현돼요. 그냥 토, 일, 요일 학원 운영을 그냥 불법으로 규정하는 거야. 불법까지. 그냥 싸그리 그냥 새고랑 새끼가 이러면서 그냥. 요즘 종합학원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학원을 종합학원처럼 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죠. 특히 고등학생 되면 영어, 국어, 그다음에 과학을 여기서 다 하는 애들 있거든. 그러면 우리 건물 기둥 세워주는 애들이라고. 그런 애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한번 영어 하나 이런 걸 한번 보러 딱 가는 건 어떤가. 개소리야. 자, 봐봐. 실수에 대하여 마이너스 y의 범위가 나타나 있네. 맞지? 얘들아, y의 범위가 나타나 있으면 어떤 문자를 쓰란 말일까? 그냥 뒤지기 싫으면 y 쓰라는 거야. 맞지? 그럼 이제 y는 했으니까 y 대신에 x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뚝배가 작살 나는 거야. y를 쓰려면 누구를 제거해야 돼? x를 제거해야 되지. 맞잖아? x를 제거하려면 누구를 정해야 돼? x를 정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을 잘 알아야 돼. 그럼 봐봐. 그러면 이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x는 y 빼기 1로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x 대신에 y-1을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전개할게. y-1의 완전제곱이니까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 이래 되지? 그쟁이.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2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인데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그냥 끝인 거야. 그냥 문제 작살 난 거야. 알았니? 그럼 이거 표준하면 되겠지? 2a분의 b하면 뭐니? 4분의 마이너스 2 뭐야? 네.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왜 이래? 2y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제곱. 자, 여기서 등장하는 상수항은 뭘까요?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 빼야 되니까 3에서 2분의 1이 날아가니까 2분의 5 아니겠나? 그래보자. y는 2분의 1을 축으로 하고 아래로 물러가지. 마이너스 1에서 3. 얘들아, 마이너스 1도 2분의 3만큼 3도 2분의 5만큼 아니네. 마이너스 1이 더 머네. 아, 3이 더 머네. 그럼 3이 확실하게 더 멀리 있게. 마이너스 1은 그냥 거의 바로 옆집에 그냥 붙여 그냥.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하지. 꼭지점의 y좌표니까 최소값은 2분의 5지. 최대값은 3 집어넣으면 되잖아. 와, 졸래 개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 3 집어넣자.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고 계산하는 걸 좀 따로 문제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 그럼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의 2배니까 2분의 25 더하기 2분의 5잖아. 맞지? 2분의 30이니까 이거 15네? 맞지?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건 뭐야? 15의 m의 마이너스 4배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답이 5라는 거야. 알았니? 아, 오늘 3, 4차 방정식 너무 쓰지. 근데 안 들어가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난다. 17분 남는다.
보낸 숙제 많니? 근데 토요일 수업이라서 아마 성희 선생님이 많이 주시지는 않았을 텐데. 안 많구나. 두 장에 세 장. 나도 고쟁이. 고쟁이 좋은 문제집이야. 쌤도 심심하면 그 고등거 고쟁이 풀어. 물론 집에 있는데 심심하다 이러고 풀진 않지. 학원에서 할 거 없을 때. 요즘도 풀고 있는데 짜증나. 틀리는 게 거기서도 덧셈 뺄셈 틀려가지고 틀리거든. 결론부터 말하면 고쟁이라도 풀이 방식은 안 틀려. 볼래? 쌤이 이거 푼 거거든. 뭐 스텝 3고 나발이고 뭐 하는데 가끔 틀린 게 있는데 막 다 구해놓고 마지막 결론만 그냥 개 똑같이 하고 막. 아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이 참수 최대 최소 고쟁이들 스텝 2 좀 몇 개 좀 훑어봅시다. 알았지? 괜히 뭐 다음 진도 들어가봤자 토요일날 깔끔하게 진도 들어가고 그냥 이제 숙제 그냥 하면 되겠지.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지. 근데 이게 고쟁이 선 스텝 2야. 이게 어디 있어? 방금 한 거잖아. 그. 이 새끼야! 이 모양 방금 한 거잖아, 풀이. 스텝 3 한번 볼까? 스텝 3는 좀 보기 싫을지도. 와, 미정계수 들어가 있는 거 봐. 2개 들어가 있는 거 봐. 괜히 스텝 3 하면 니들 멘탈만 나갈라나? 스텝 2에 쌤이 보기에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것들 좀 볼게. 어우, 좋은 숫자다. 네? 444번을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이제 골로 간 게 이제 거의 박민건 이제 그냥 주평 점수라고 볼 수 있지. 저보다 낮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진짜요? 쌉 됐다. 자, 보면 얘들아,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자, 그림만 보고 문제 예측. 자, 지금 그림을 한번 중계해보자. 아래로 올라간 이참수, 위로 올라간 이참수가 있어. 맞지? 그럼 일단 둘의 교점은 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둘의 교점이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둘의 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 사이에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직사각형의 시작이 뭐냐면 임의의 한 점에서 평행하고 끄었을 때 나타나는 직사각형이야. 그리고 색칠이 안 되어 있잖아.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 대부분 둘레를 말할 거야. 아마 둘레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볼 거야. 그렇지. 맞지? 자, 봐봐. 그럼 이런 문제는 항상 뭘로 시작하라? 임의의 A로 잡아. 그러면 잡은 임의의 점이 C, B, D, A 4개나 있잖아. 누가 제일 좋을까? B. 왜? 1사분면이거든. 양수잖아. 음수 싫어. 그럼 얘를 A, 그럼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5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맞잖아. 근데 봐봐. 얘는 선대칭 도형이니까 얘는 잴 것도 없이 마이너스 A, 알겠나? 맞잖아.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5지? 그러면 요 길이가 2A 아니겠냐? 맞잖아. 그 다음에 요 A를 잡으면 되지? 근데 A의 X좌표도 여전히 A 알겠나? 그런데 얘가 요 위의 점이잖아.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7이야. 맞지? 그러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겠냐?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야. 얘가 더 커. 왜냐면 얘가 양수 쪽에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5에서 A 제곱 마이너스 7을 빼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2 아니겠어?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지.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더한 거 더하면서 2배를 바로 하자. 마이너스 3A 제곱의 2배니까 마이너스 6A 제곱. 2A의 2배, 12의 2배. 근데 A의 범위가 0초가 2 미만이잖아. 뭐 스텝 2인데 뭐 그림의 위협적인 모습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풀리는 모습이야. 맞지?
근데 이거 있잖아. 이거 C가 우리가 선대칭도인 걸 이용해서 바로 구했잖아. 근데 그걸 만약에 못하면 Y에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5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A를 2차 방정식 풀듯이 다시 구해야 돼. 알았니? 자, 그러면 이거 표준화하면 2A분의 B하면 마이너스 12분의 4네? 뭐야? 아, 24. 맞지. 2배 왜 저거는 내 말은 24라고 안 했냐? 진짜? 아! 자, 그러면 이거 2A분의 B하면 마이너스 12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럼 마이너스 6에 A 마이너스 3분의 1의 완전제곱. 자, 여기서 등장하는 상수항 마이너스 3분의 2지?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줘야 되네. 근데 24가 3분의 70이지? 3분의 76이 되겠네. 맞지? 근데 제한된 범위에 얘가 있잖아. 최대값은 그러면 3분의 76. 뭐야? 왜 없어? 아, 그때의 A 값이네. 맞지? 그럼 3분의 1이죠. 최대값이 되는 그때의 A 값이잖아. 맞지? 그렇습니다. 다들 참 잘생겼다. 463번, 436번만 하고 마무리할게. 자, 이 참수네. 얘들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축이? 축이 뭐야? 축이 뭐? 정중앙. 평균. 평균. 1, x는 1을 축으로 한다. 맞잖아. 근데 x는 1을 축으로 하는데 얘가 아래로 굴러가는지 위로 굴러가는지 알아 몰라? 몰라. 맞지? 그럼 뭐 해줘야 돼? 아래로 블록할 때랑 위로 블록할 때를 둘 다 봐줘야 돼. 그럼 봐. x는 1을 하고 아래로 블록한 거 하나. 그 다음에 x는 1을 축으로 하고 위로 블록한 거 하나. 그럼 두 번째 볼게. 마이너스 1, 2잖아. 그럼 마이너스 1과 2는 일단은 그 상황을 한번 보자. 맞지? 자, 그럼 봐봐. 지금 나에서 말하는 거 일단 마이너스 1과 2는 다른 함수값이지. 맞지? 그러면 얘가 0, 0인 건 불가능하지? 맞잖아. 그럼 있잖아. 얘가 시나리오가 뭐냐면 F-1이 일단 음수여야 돼. 맞지? 근데 F2는 일단은 F-1과 절대값이 같아야 돼. 근데 절대값이 같은데 시계값이 같을 순 없잖아. 봐봐. 두 모양은 모두 다 1과 마이너스 1과 2일 때 부호값이 시계값이 다르다고 완전 부인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일단 F-1이 음수고 F2는 절대값이 같은 양수인 거야. 간단하게 말해서 F2가 더 커야 돼. 그럼 F2가 더 큰 그림 2번 그림인 거야. 1번 그림은 F-이 더 크잖아. 이거 우리랑 했지? 맞지? 그러면 2번 그림이야. 그럼 1번 그림 갖다 버려. 꺼지라고 해. 그럼 잘 봐라. 그러면 일단은 축이 나타나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접근해야 되겠지. 그럼 fx를 ax-1의 완전제곱 더하기 b라고 하고 위로 블록하니까 a는 0보다 작다를 일단은 세워줍시다. 그러면 나를 적어볼게. f-1은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지. 맞지? 4a 더하기 b 아니겠나? 그 다음에 f2는 양수라고 내가 이미 말해놨으니까 그냥 f2 나오는 그대로 적으면 되지. 2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잖아. 오, 잠깐만. 그치?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5a 더하기 2b는 0 아이가? 맞지?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멀수록 작아지지. 위로 올라가니까. 그럼 누가 제일 멀어? 마이너스가 제일 멀잖아. 그럼 f-2가 마이너스 26이라는 거야. 알았니? 그럼 마이너스 2 때려 박아봐. 9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6이지? 그러면 위의 식과 밑의 식을 가감법을 하기 위해서 밑의 식을 2배를 해주면 18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50이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뺍시다. 13a는 마이너스 52. a는 마이너스 4. 음수 잘 나왔지? a는 마이너스 4면 여기 마이너스 4 집어넣어봐. b는 뭐가 되겠어? 1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fx 정체가 밝혀집니다. fx는 마이너스 4 x 더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더하기 10.
그럼 물어보는 건 F3이니까 여기 3 때려 박아. 3 때려 박으면 4 마이너스 4 곱하기 4 더하기 10이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알았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따로 없습니다.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본인 숙제나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후빈이는 내일 6시, 그 다음에 토요일에 9시. 그럼 내일 6시까지 숙제 다 하는 거지. 뭐 일단은 쌤이 뭐 숙제나 이런 걸 따로 말하진 않았지. 영상 보고 이제 하라고 했지. 그거 하고 돼 있으면 질문은 좀 받아줄게. 알았지?